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인구가 10년 새 6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1월 말 기준 전남 인구는 185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 1월 191만 6천 명과 비교해 6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출산율 저하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고령화 추세 역시 인구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개 지자체에서 인구가 줄었고 순천시와 광양시, 나주시, 무안군 등 4곳에선 늘었습니다. 순천시는 대규모 택지지구가 조성되면서 1만 명이 늘었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철강 산업이 발달한 광양시도 6천 명 증가했습니다. 군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무안군이 도청 이전에 따른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으로 12,000명 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산업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는 여행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 여행업계 매출액은 2019년보다 670억 원 줄어 73%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관광 숙박업은 12%, 유원시설업은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행업계는 해외여행 중단과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국내 여행 자제에 따라 지난해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우선 도내 등록된 525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소외업종 긴급 민생지원금을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 절차를 거쳐 설 명절 전까지 입금할 계획입니다. 또 여행업의 특별재난업종 지정과 여행업 세금 납부 유예 조치, 관광진흥 개발기금을 활용한 무담보 대출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관광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관광협회와 여행업계, 관광공사, 대학 교수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관광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해 캠핑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우선 폐교 3곳을 각 지자체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차박이나 캠핑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직접 예산을 들여 캠핑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에서 활용 계획이 없는 폐교는 모두 84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동안 전남 지역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죠. 이에 기존 규정을 변경해 앞으로는 사용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남도의회 김기룡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양 출신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이 우리 지역의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된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2018년 도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축구, 배구, 배드민턴 동호인분들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동호인들께서는 거의 매일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한 달 사용료로 40만 원에서 80만 원을 납부하다 보니 동호회 운영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된다. 또한 사용료도 학교마다 제각각이어서 동호회와 학교 간에 종종 갈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10월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서 도내 초, 중, 고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가 학교별로 종목별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전라남도 교육학에 관한 시설 사용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2월 2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우리 전남 지역 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 부담이 높았다. 이 때문에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된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전라남도 교육학에 관한 시설 사용조례 제5조 사용료 별표 1에 운동장 및 강당, 체육관 시설이
학교 체육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는 사용료의 5분의 4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5분의 4를 감면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의 5분의 4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선택 규정이었습니다. 학교장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 부과하거나 5분의 1에서 5분의 4까지 감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5분의 4를 감면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용료 부과 기준을 대폭 경감시키고 일원화한 것입니다. 예, 기존에는 사용료의 5분의 4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선택 규정이 감면한다라고 강제 규정으로 변경이 된 거군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서 사용료가 감면이 될 텐데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네, 학교 체육 시설을 사용하는 생활체육 동호인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기존 대비 80%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축구 동호회의 경우 조례 개정 전에는 하루 4시간 이상 운동장을 사용할 경우 최대 10만 원을 납부했지만 이제는 2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읍면동 어버이날 행사와 체육대회 등을 위해 지역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이 대폭 경감 및 일원화됨에 따라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주민과 학교 간의 갈등 또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도교육청 전남체육회와 함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동 토론회를 추진하거나 광주광역시처럼 학교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예,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게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의회 김기룡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21개월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진행한 주민직선 3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2021년 1월 직무수행평가에서 장서궁 교육감은 53.5%의 지지를 얻어 2019년 5월 이후 21개월 연속 1위를 지켰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4개월 연속 지지율이 상승했고 전국 교육감 중에는 유일하게 50%대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리얼미터 2021년 1월 정례조사는 유무선 임의 전화 걸기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9일, 올해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 전국 18세 이상 각 8,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통계 분석은 2개월 이동 시계열 자율 분석 기법에 따라 17,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광역단체별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5.2%입니다. 순천시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3,500억 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합니다. 순천시 신속집행 예산 목표액은 3,567억 원으로 올해 신속집행 대상 사업비 5,946억 원의 60%에 해당합니다. 순천시는 지난해와 달리 선금 지급 규모가 최대 80%로 확대됐다며 바뀌는 예산 지침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 집행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여수 엑스포역에서 코로나19 임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엑스포역 임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이나 관광객, 시민 가운데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면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코로나 시대에 맞게 안전하면서도 소소한 매력을 갖춘 안심여행 관광지 50선을 선정했습니다. 안심여행 관광지 50선은 바다와 아름다운 주변 경관이 어우러져 낭만 트레킹과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을 꼽았습니다.
목포 고화도 산책로와 진도 접도 웰빙길, 여수 하화도 꽃섬길, 고흥 쑥섬과 연홍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라남도 관광 정보 시스템인 남도 여행 길잡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목포시는 설 명절을 중대한 고비로 정한 정부 방침을 고려해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휴 기간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선별진료소와 검사 인력도 평상시와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강진군이 설을 앞두고 과대 포장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 세트를 대상으로 포장 재질이나 포장 방법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검사 기준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포 복지재단이 설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목포 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 22곳과 저소득 가구 135세대를 대상으로 1,300만 원어치의 쌀과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이혁영 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시기에 명절을 맞는 소외계층은 외로움이 클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하자고 격려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 해양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제3회 해양노을 작은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목포 해양대는 노을과 함께 떠나는 랜선 음악 여행을 주제로 11일 낮 1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온라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양대는 랜선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국가산단 명당 3지구 분양률이 필지수 대비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산업시설용, 상업용 등 분양 대상 용지 76필지 가운데 현재 30필지가 분양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당 3지구가 입지 조건이 좋고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어 분양 신청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검정고시 시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검정고시 준비반인 이른바 올레클래스 참가자를 연중 모집해 소그룹 학습과 인터넷 강의, 비대면 수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검정고시는 오는 4월과 8월에 시행되고 준비반에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여성가족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은 맑겠습니다. 아침에 영하 1도, 한낮에는 8도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내내 맑다가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나 날이 흐리겠습니다. 기온도 종일 영상권으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해상은 구름 많겠고 남해 해상은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길목에 서 있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큽니다. 이럴 때는 목이 쉽게 건조해지는데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먹고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전남도가 꽃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전남 각 시군과 교육청, 전남농협까지 동참하면서 따뜻한 마음의 물결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물결이 코로나가 덮친 우리 지역의 어려움도 모두 씻어줄 수 있길 바라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